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 드디어 현대차에서 5년 만에 풀체인지 되는 투싼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기존 현대차 발표 때와는 반응이 사뭇 달랐는데요. 최근 현대차 발표 때마다 자주 나오는 반응인 어류 닮았다, 디자인 최악이다, 디자이너 퇴출시켜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역대급 디자인이다, 소름 돋았다, 결함만 없다면 사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만큼 디자인 첫인상이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투싼이 속한 국내 분류상의 준중형 SUV 시장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서는 가장 핫한 시장인 소형 SUV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고, 위로는 전통적 패밀리카로 강세인 중형 SUV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락세인 준중형 SUV에 속한 투싼이지만 신형 투싼을 분석하는 순간 국내 SUV 전체 1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형 SUV와 중복되는 가격대입니다. 처음 트랙스와 QM3, 티볼리가 주력이던 초기의 소형 SUV 시장은 가격대가 그리 높지만은 않았습니다. 1,800에서 1,900만원대의 스타트 가격에서 주력 모델의 경우 2,000에서 2,500만원대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장이 점차 인기 있어지면서 추후 등장한 기아 셀토스의 경우 주력 모델인 상급 모델이 2,400에서 2,900만원대에 포지션되었고, 사륜 풀옵션의 경우 3,1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도 다양한 사양 적용을 이유로 주력 모델인 프리미어 2,500만원대 전후, 2륜 풀옵 3,056만원, 4륜 풀옵 3,263만원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싼의 경우 중형 SUV만큼 키운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1.6 터보의 경우 2,435만원부터 시작하며, 특히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2,641만원으로 비슷한 옵션의 소형 SUV들과 가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같은 배기량의 셀토스 프레스티지 드라이브 와이즈와 신형 투싼 프리미엄 스마트 센스 가격 비교 시 가격 차이는 368만원 정도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프리미어 컴포트 패키지와 가격 비교 시 차이는 180만원으로 그 폭은 더욱 줄어듭니다. 180에서 360만원 차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소형 SUV만의 매력과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고객층도 있겠으나, 같은 가격대에서 좀 더 큰 차체를 원하는 소비자층이라면 기존 소형 SUV 대비 투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소형 SUV의 수요를 가져오기에는 단지 조금 더 큰 사이즈만으로는 차별화되진 않겠죠. 투싼의 SUV 판매 전체 1위, 가능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중형 SUV QM6, 산타페와 맞먹는 대폭 확대된 차체 사이즈 플러스 늘어난 실내 공간입니다. 먼저 3세대 투싼, 4세대 투싼, QM6, 신형 산타페의 사이즈를 비교해 볼까요? 3세대 투싼에 비해서는 크기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북미의 경쟁자들이 모두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인데요. 전장의 경우 150mm 증대되었습니다. 신형 투싼의 경우 특히나 휠 베이스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중형 SUV라고 주장하는 QM6의 휠 베이스 2705mm보다 무려 50mm나 휠 베이스가 큽니다. 2755mm죠. 물론 전장의 경우는 45mm 짧은 4630mm입니다. 비율상으로 앞뒤 오버행이 짧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측면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이번엔 자사의 한 급이 체급인 산타페와 비교해볼까요? 역시나 휠 베이스 비교가 놀라운데요. 불과 10mm 차이입니다. 투싼의 휠 베이스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체급의 차이를 두기 위해 전장의 경우는 페리를 통해 사이즈를 키운 산타페와 155mm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4세대 투싼은 롱 휠베이스와 숏 휠베이스 두 가지 모델이 만들어졌으며, 국내에는 롱 휠베이스 모델이 출시되므로 모든 비교는 롱 휠베이스 모델 기준입니다. 휠베이스 수치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주요 수치인데요. 대폭 늘어난 휠베이스만큼 2열 레그룸이 기존 대비 80mm 늘어난 1050mm로 동급 최대이며, 현대차 설명에 따르면 190cm 성인 4명이 앞뒤로 앉아도 넉넉한 공간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구형 투싼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소형 SUV와 겹치는 가격대, 그리고 중형 SUV와 경쟁할 만큼 커진 사이즈.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로 인기 SUV가 될 수는 없죠. 투싼의 SUV 전체 1위, 가능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컨셉카에 가까운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플러스 3세대 플랫폼입니다. 신형 투싼은 풀체인지 모델답게 3세대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현대, 기아차의 신모델들이 안전성과 주행 안정성에서 많은 부분 발전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졌죠. 디자인 또한 컨셉카인 비전 T와 매우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며 등장했는데요. 전면부의 시그니처인 파라메트릭 히든라이트, 조선 우루스라는 별칭이 생긴 각이 살아있는 측면부, 독창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살린 후면부까지 디자인만으론 어떤 국산 SUV에게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4가지 히든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히든 라이팅은 DRL을 그릴에 숨겨 투싼만의 시그니처를 확고히 하였고, 후면부에도 리어 히든 라이팅을 적용하여 평상시에는 다크한 색상으로 숨겨져 있다가 점등 시에만 붉은색 테일라이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면부 컨셉을 잇고 경쟁차들과 차별화하였습니다. 또한 히든 와이퍼를 적용하여 하이테크하고 깔끔한 후면부 이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도 히든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바로 히든 에어벤트입니다. 비행기 공조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였다고 하는 히든 에어벤트는 디자인 외에도 직접적인 바람을 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인 멀티 에어 모드도 적용하였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르긴 하지만 삼성의 무풍 에어컨 같은 느낌이죠. 보통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시도는 많은 불호를 가져오거나 그저 신선함만 주고 판매에서는 참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투싼의 경우 지금까지 보신 차별화된 부분들을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해낸 점, 바로 이 점이 투싼의 높은 판매를 예상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투싼의 SUV 전체 1위, 가능해 보이는 네 번째 이유는 현대차 타 라인업과 다른 차별화된 실내 구성과 옵션입니다. 실내의 경우 대부분의 현대차에서 보여주었던 플로팅 타입 내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샷에서 이 부분 때문에 질타가 많았었죠. 플로팅 타입 내비의 경우 모니터 높이로 인해 시야 분산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형 투싼은 전면창에 개방된 시야와 히든 에어벤트 디자인을 살리고 투싼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위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위로 돌출시키지 않고 운전자 쪽으로 돌출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의 경우 최근 트렌드답게 디지털인 점은 같으나 외부 하우징을 없앤 오픈형 클러스터를 적용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주고 좌우 대칭형 느낌을 살려 넓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팰리세이드, 산타페, 코나 EV 등과 같이 버튼식 전자변속기를 적용해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원격 주차 보조 등의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실내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디자인만큼 새로운 옵션들도 적용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히든 에어벤트를 통한 멀티 에어 모드도 있고 현대차 최초로 순정으로 애프터 블로우도 장착되었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30분 뒤에 약 10분간 습기를 머금은 에바코어에 바람을 불어서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죠. 최근 사제로도 많이 장착하는 품목인데요. 장착 실수로 인한 일부 화재도 보고되고 있어 장착에 신중해야 하는데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온다고 하니 에어컨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환영할 만한 사양입니다. 그 외에 최근 현대차가 선보이는 최신 옵션도 대부분 적용되었습니다. 카페이, 현대 디지털 키, 원격 주차 등 편의 사양은 물론이고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뷰 모니터, 교차로 대항차 충돌 방지, HDA 등 현대차의 장점인 스마트 센스도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중형 SUV인 산타페, 소렌토 부럽지 않은 옵션 사양 적용에 일부 최초 사양까지 갖춘 투싼의 판매량이 기대됩니다. 투싼의 SUV 전체 1위, 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이유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추가입니다. 우선 1.6 가솔린 터보와 2.0 디젤을 먼저 출시했습니다. 기존과 비슷하죠? 기대되는 것은 10월에 가격이 공개되는 1.6 하이브리드 라인업입니다. 소렌토와 산타페에서도 개발은 했지만 배기량에 따른 복합연비 미달로 정부의 하이브리드 혜택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산타페는 출시를 미루고 있고 소렌토의 경우 세제 혜택 없이 판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1.6L 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인증 기준은 복합연비 15.8km/L입니다. 소렌토의 경우 복합연비 15.3km/L로 0.5km가 모자릅니다. 반쪽짜리 하이브리드라 할 수 있죠. 그에 반해 신형 투싼의 경우 복합연비 16.2km/L로 하이브리드 인증 기준을 넘었습니다. 소형 SUV인 셀토스와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복합연비가 3에서 4km/L 더 좋습니다. 물론 코나, 니로의 경우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있지만 투싼이 차체나 실내 사이즈가 한 체급 이상 큽니다. 중형 SUV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도 소형 SUV보다 연비가 좋고 취득세 일부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대 설정만 합리적이라면 높은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투싼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아 6인승 이상이 필요한 분은 소렌토나 산타페 또는 대형 SUV를 선택할 것이고, 큰 차를 운전이 불편해 작은 차를 선호하는 분은 소형 SUV에서 차를 많이 고르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새로운 디자인과 커진 크기,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가격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춘 투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은 언제나 소비자에겐 이롭습니다.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디자인, 옵션, 상품성, 안전도를 갖추게 되고 가격도 더 합리적으로 제공되니까요. 투싼을 견지하게 될 신형 스포티지의 탄생도 기대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신형 투싼 등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